안녕하세요. 회천 중3 여러분. 오늘은 태양계의 2의 세 번째 시간, 지구의 자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이 사진만 보고도 언제 경기 사진인지 알 수 있으려나요? 바로 2010년 6월 17일 남아공 월드컵,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입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 모여 거리 응원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는 서울광장.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 거리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남아공의 밝은 하늘과 달리 우리나라는 어두운 밤. 대체 왜 축구를 저녁에 하냐고요? 이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축구 경기가 오후 8시 정도에 시작되었는데요. 남아공 현지 시간은 우리보다 7시간 느린 오후 1시였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각 나라, 지역에 따라 같은 순간임에도 시간이 다른 걸까요? 이렇게 시간이 다른 이유는 바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회전하는 현상, 이를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지요. 이때 태양을 향하는 지역은 하늘에 해가 떠 있는 낮이 되고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해가 없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이런 회전에는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우리의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즉 하루 24시간 동안 360도를 돌아야 하므로 1시간에 약 15도 정도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겠네요.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으로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위 37도의 경우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약 1시간에 1300km를 가는 속도라고 하네요. 초음속 제트기와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엄청난 속도죠? 하지만 그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으면서도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속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주변의 물체들이 빠른 속도로 나를 지나쳐가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변 물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속도를 잘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나와 함께 돌고 있는 지구의 물체가 아닌 지구 밖의 물체를 관찰해야겠죠? 바로 하늘, 우주를 봐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우주를 바라봅시다.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별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른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사실 움직이기는 하지만 너무 멀어 우리 눈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이 많은 별들, 어떤 별은 지구에 그나마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어떤 별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우리 눈에는 그런 거리감이 없이 모든 별이 같은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의 검은 장막 위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콕콕 박혀 있는 것. 그런 가상의 면을 우리는 천구라고 합니다. 물론 가상일 뿐이라는 거. 이 가상의 구, 천구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북극, 남극 그리고 적도도 존재합니다. 지구의 북극이 천구와 만나는 지점을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천구의 북극에 북극성이 위치하죠. 지구의 남극과 천구가 만나는 부분이 천구의 남극이고 지구의 적도와 천구가 만나는 선을 천구의 적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구라고 하는 가상의 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별의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별이 아니라 바로 지구라는 거.
천장의 한 점을 보면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 천장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우리가 돌고 있지만 천장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별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돌지만 별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북반구에서 지구는 반시계 방향,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별의 움직임은 반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에서 바깥의 나무를 보면 정지되어 있는 나무가 마치 뒤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반대로 보이는 거죠. 이러한 별의 움직임을 별의 일주운동, 천체의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북위 37도 중위도 지역입니다. 이러한 중위도 지역에서는 동서남북 어느 방향의 밤하늘을 쳐다보냐에 따라서 별의 일주운동이 다르게 관찰되는데요. 가장 먼저 서쪽을 바라볼까요? 하나의 별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별이 많다면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서쪽 하늘을 보며 별의 일주운동을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별의 이동이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북쪽을 바라볼까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별, 북극성이 보이고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른 하나의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고 있어요. 별이 많아지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에 움직임이 없는 저 별이 북극성이고요. 다른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북쪽 하늘을 보고 있으니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고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주운동을 하니 이런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작은 네모 표시가 별의 마지막 위치라는 것을 고려하면 별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 수 있죠. 이번엔 동쪽을 봅시다. 별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보이시나요? 별이 많다면 이렇게 보일 거고 이것을 실제 사람이 보는 하늘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별의 일주운동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남쪽입니다. 남쪽을 쳐다보면 하나의 별이 위쪽으로 둥글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별들이 있다면 이렇게 보일 것이고 실제 남쪽 밤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여요. 동쪽인 왼쪽에서 서쪽인 오른쪽으로 별이 일주운동을 합니다. 즉,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중위도에서는 천체의 일주운동이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 이해 가시나요? 수업 시간에는 직접 천구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위치,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일주운동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페이지 31쪽의 문제로 정리하고 오늘의 수업을 끝내도록 합시다.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 북반구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고 자전 속도는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눈 값, 1시간에 15도 회전하겠네요. 이뿐만 아니라 중위도에서 볼 수 있는 각 방향의 별의 일주운동까지 잘 살펴보시고 교실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학습 내용. 방향 감각이 부족한 사람은 동쪽, 서쪽,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왼쪽, 오른쪽 죽을 것 같죠? 이해합니다. 쌤 또한 그렇거든요. 급한 거 아니고 시간 부족한 거 아니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접근하면 이해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힘냅시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럼 이만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